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 비전이라든지 정책, 사업 방향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추가적으로 대표님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스마트폰 내에서의 앱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다양한 자료와 다양한 정보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PPT 자료를 작성해서 그걸 기준으로 토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파트 1에서는 회사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파트 2에 대해서는 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파트 3에 대해서 앱 사용 요령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입니다. 회사 정책입니다. 대부분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이야기됐고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메타그룹 공식 인증 강사 선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집 인원은 20명 내로서 접수 기간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를 하게 되는데 강사 프로필, 강의 시연 영상, 활동 계획 등을 받아서 접수가 되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본사 고객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휴대폰 메시지로 접수가 가능하겠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접수는 밑에 나와 있는 휴대폰 번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된 인원들이 주요 해야 할 일은 플랫폼의 비전이라든지 실무 교육, 수익 구조, 크립토 비자 카드 활용 등에 대해서 이제는 글로벌화된 그런 위치에서 메타그룹의 공식 인증 강사로서 직함을 가지고 이 일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이런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든 회원 대표님들은 한번 접수를 해보시고 여기에 도전장을 한번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타그룹 공식 주주 등재 및 권리 시행 안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주주의 등재 및 쉐어홀드 직급 부여로서 메타에스 토큰 보유량과 기간 요건이 충족되는 자가 해당이 되겠으며 공식적으로 주주가 되게 되면 그에 따르는 혜택은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 의결권과 자문권을 부여받고 주요 행사 시에 VIP로서의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발표일은 2월 1일 PM 13시 발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S토큰 보유량과 기간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는 대표님은 공식 주주로서의 등재 및 권리 시행 안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 여기에 신규 주주로 등재되고 쉐어홀더 직급을 부여받는다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수행했으면 좋을 것입니다. 씨발, 무지하게 안 좋네.
다음은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코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 알지도 못하고 또 예, 무엇인지 그 이름을 듣기조차도 빠르게 또 새로운 코인이 나오고 새로운 코인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따라서 코인 종류가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처음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면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코인의 용도와 출발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됩니다. 디지털 화폐임에는 분명하나 그 쓰이는 용도가 송금용인지 게임용인지 또 다른 뭐 오락용인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이 혼란을 초래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한 대표님도 여러 가지 코인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코인의 용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코인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대표적으로 USDT라든지 USDC가 있고 그들이 수행하는 기능은 1달러에 고정된 디지털 화폐로서 송금이라든지 자산을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고 요즘 각국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트코인인데 이거는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계약, 다양한 블록체인 기능을 수반하는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 코인을 코인이 알트코인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민코인이 있죠. 도지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민코인의 대표적인 코인인데 특징은 유머라든지 커뮤니티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락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코인에 투자하신다면 반드시 체크해보고 또 체크해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틸리티 코인인데요. 대표적으로는 BNB라든지 링크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수료로서 쓰이는 그런 코인이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버넌스 토큰으로서 UNI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투표 부여되는 게 특징이고요. 디파이 중심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 및 메타버스 코인인데요. 대표적으로 AX라든지 샌드 이런 코인이 되겠습니다. 가상부동산이라든지 게임 아이템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그런 게 있는데 NFT와 연계돼서 사용되고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변하지 않는 디지털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코인이 사용되는 목적은 1달러의 1코인처럼 가치를 고정하기 위한 코인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은 진짜 돈의 가치를 연동해서 만들어진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코인이 실용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어져서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코인은 시장이 불안할 때에는 코인을 현금처럼 보관할 수 있고 거래소 간 송금을 할 때 빠르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치하면 이자처럼 수익을 주는 것도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 즉 가치가 변하지 않는 디지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트코인입니다. 앞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트코인 외의 모든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코인은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플리콘 이런 등이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알트네티브 코인의 줄말이고 비트코인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모든 코인입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기능으로 코인 2.0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솔라나는 빠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로 게임이라든지 NFT에 자주 활용되고 있는 그런 코인이 되겠습니다. 리플은 은행 간 송금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다음은 민코인입니다. 장난처럼 시작된 고유형 코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코인은 도지하고 시바이누 이런 코인이 되겠습니다. 유머라든지 커뮤니티 문화에서 초래돼서 출발을 하게 된 코인으로서 민코인은 진지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재미나 농담처럼 시작된 그런 코인이 발전돼서 나오게 된 그런 코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짧은 기간에 수십 배, 많게는 몇백 배도 오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갑자기 하락하게 되면 가격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민코인에 대해서는 고유형 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틸리티 코인입니다. 플랫폼 안에서 쓰는 실사용 코인. 가장 많이 쓰는 게 BNB 코인이잖아요. 우리가 어지간한 그런 원화를 테더로 또 테더를 원화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할 때 통상 바이낸스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상호 교환을 하는 그런 절차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틸리티라는 그런 용어에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으로서 특정 앱이라든지 플랫폼 안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BNB는 바이낸스 생태계 전반에 사용되는 것을 여러 대표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링크는 블록체인 밖의 정보를 불러오는 오라클 기능이 있는 코인이고 매트는 브라우저 광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유틸리티 코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아마 BNB, 바이낸스와 관련된 바이낸스에 관련된 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버넌스 토큰은 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곧 투표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코인은 UNI라든지 AV 등이 있죠. 기능은 해당 프로젝트의 의사결정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일종의 주주권과 비슷하기 때문에 코인을 보유한 만큼 그 프로젝트의 정책이나 기능 개선 등에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게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유니스왑의 수수료를 변경한다거나 할 때 그 기능 추가 결정에 참여한다든지 탈중화, 디파이라 그러죠. 요즘에 디파이 또 안 하는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탈중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투표하고 투표 권한이 있고 막 그러는 게 아마 이런 거버넌스 토큰과 관련된 코인 보유와 관련된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코인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의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게임 내 보상이라든지 아이템 구매, 가상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에서 활동할 때 이 코인들이 쓰이고 게임을 하면 이와 관련돼서 보상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코인이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라이버시 코인이 있는데요. 거래내역이 숨겨지는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누구에게 보냈는지, 얼마를 보냈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게 하는 그런 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당한 프라이버시 보호 목적도 있는데 불법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거래가 금지되고 있는 그런 코인이 되겠습니다. 전에 NFT를 말씀을 드렸는데 NFT와 코인을 간단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NFT는 코인과 다르게 작품, 아이템, 인증서 같은 고유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코인은 대체 가능하지만 NFT는 단 하나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코인의 쓰임새는 화폐라든지 거래 또 그런 것을 상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은 NFT는 소유권이라든지 예술품, 게임 캐릭터 등에 사용되는 그런 것이 되겠으며 교환 가능성은 코인은 서로 교환이 가능하나 NFT는 서로 다르고 고유하기 때문에 교환이 제한되겠습니다. 그래서 NFT와 코인도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것을 잠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큰과 코인입니다. 코인과 토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블록체인에서 코인은 자체 블록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토큰은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은 비트코인이 대표적으로 있고 토큰은 유니스왑이 대표적으로 그것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기능으로서는 코인은 결제라든지 가치 저장이 가능하는데 토큰은
플랫폼 내 결제라든지 보상 시스템 등의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은 어디서든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토큰은 특정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면은 코인과 토큰을 가장 크게 이렇게 구분해 보면 사용처에 대해서 코인은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데 토큰은 특정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대표님도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더 많은 코인을 이야기를 듣고 또 필요하시면 또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되면 또 구매도 하시고 그럴 건데 이 코인에 대해서 그 사용되는 쓰임새가 뭐냐에 따라서 많은 분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톡 무슨 코인 무슨 코인 무슨 코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최초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것을 분류하고 접근을 하면은 코인에 대해서 보다 더 쉽게 판단해 볼 수 있고 정말 가치 있는 코인인지 또 다른 분들이 코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해도 훨씬 빠르면서 또 상호 대화 간에도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시면 대화도 쉽게 이루어지고 상호 공감대도 잘 성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 코인을 이제는 코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코인을 모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치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파트 3입니다. 앱 사용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KYC 인증입니다. 이 앞주에 SMS 인증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KYC 인증, OTP 등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KYC 인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강한철 회장님과 저녁 10시부터 이렇게 직급자 줌 미팅 간에도 이 KYC 인증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KYC 인증이 너무 어렵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이런 것을 대표님들께서 제시를 하셔가지고 회장님 의견도 현재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정도의 뭐 얼굴 인증만 하게 되면 KYC 인증이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아마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KYC 인증에 대해서 절차가 복잡하면 여러 대표님들이 짜증도 나고 하기도 싫어집니다. 그런 절차를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현재 시스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동일한 KYC 인증인데 지금 카드 작성할 때 MCC 카드 만들 때 KYC 인증하는 그 절차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얼굴 사진이 들어가야 되고 여권 사진,
여권 들고 있는 사진, 서명 사진,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개발팀하고 또 보안팀의 상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안을 강화하다 보니까 절차가 더 추구되는 거고 기술팀은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요구하게 되고 거기에서 약간의 상호 줄일 수 없는 그런 갭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은행권에서 시행하는 그런 KYC 인증 절차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야지만이 이 접근도 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쉬워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KYC 인증은 KYC는 어떤 뜻이냐? Know Your Customer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알아놓으면 전체적인 뜻이 쉽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어, 고객의 신원 확인하는 그런 절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통상 우리가 은행에 가면 아무 생각 없이 은행 직원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그때 다 KYC 정보를 나도 모르게 다 제공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 우리 앱에서는 단계는 특별히 없는데 쉽게 에, 사- 국가를 선택하고 그 KYC 인증을 하기 위해서 신원 형태를 뭘로 올 것이냐.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원 형태는 아이디 카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있고 또 운전면허증도 신원 확인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크게 여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회사 자체에서 만든 그런 아이디 카드는 여기에서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신원 형태를 선택하면 아까 MCC 카드 만들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각종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탑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퍼스널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면 이렇게 됩니다. 큰 틀로 봐서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쉽지 않는 분야가 또 이 분야다라고 생각을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먼저 1단계 국가 선택, 그 다음에 신원 형태 선택입니다. 들어가 보면 KYC 인증하게 되면 이렇게 스텝 1 오브 3 해가지고 1단계로 해서 국가 선택해라. 그 다음에 Select Identity Type 이렇게 해서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 KO라고 하는 코리아 그 영어를 쳐 넣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잘 안 되면 이게 뭘 해야 되지? 뭐 대한민국인가? 한국인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잘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KO로 이렇게 치고 가셔야 됩니다. KO로 치고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select identity type이라고 되어 있는 그 파트에 가면 내셔널 아이디하고 패스포트하고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없는데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를 선택해서 그 아이디에 맞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next step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2단계로 들어갑니다. 2단계 핵심은 업로드 하는 겁니다. 업로드. 그래서 에, 선택한 아이디를 놓고 전면을 사진을 찍고 뒷면을 사진을 찍고 또 그 아이디 선택한 아이디를 들고 사진을 찍고 해서 업로드를 진행하는 그런 단계가 2단계가 되겠습니다. MCC 카드 만들 때도 최소한 어, 4장 내지 5장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업로드를 아마 최근에 MCC 카드를 구매해서 등록하셨던 분들은 다 그렇게 진행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매칭이 되면서 약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 보면 스텝 2 오브 3 해가지고 2단계가 되고 업로드 다큐멘트 해가지고 구름 모양으로 3개 이거를 업로드 시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우측을 보면 당신이 업로드할 그런 것을 사진으로 할 거냐 사진에서 찾아서 할 거냐 아니면 앨범에서 찾아서 할 거냐를 선택해라는 그런 뜻인데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으로 선택해서 하는 게 가장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진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 후면, 주민등록 들고 사진을 촬영해서 먼저 좌측을 클릭하면 어, 그 면이 되면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으면 통상 갤러리에 다 저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갤러리에 들어가셔서 해당 사진을 클릭해서 업로드를 시키면 1번이 완성되고 뒷면 두 번째를 클릭해서 또 업로드를 시키면 또 올라가고 세 번째를 해서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세 번째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내셔널 아이디 넘버라고 해서 우리는 주민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그 13자리를 누르고 넥스트 스텝을 누르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름하고 주소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Personal Information 해가지고 First Name, Last Name.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개인정보를 기입하는 거기 때문에 First Name은 한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대표님들 여권 대부분 여권 가지고 계신데 여권에 있는 그 여권 영어 이름대로 퍼스트 네임과 라스트 네임을 그대로 작성해서 넣어주시면 여기에서는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권이 없다. 그러면 뭐 써야죠. 자기가 평상시 쓰던 그런 영어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기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기입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주소를 기입하는 거는 보면 한국과 영어권이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한국은 그래서 서울에 산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동작구가 나오죠. 구가 나오죠. 구. 그러면 어, 무슨 구, 뭐 성북구, 은평구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로명으로면 뭐 무슨 길 몇 번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줄기부터 쭉 내려가는데 영어권은 보면은 쓰는 게 달라서 어, 시- 처음 써보시는 분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가장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던 잘 안 되면 네이버에 물어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대표님들 주소를 작성해서 영어 주소로 변환시키면 가장 빠릅니다. 그 나온 대로 그대로 어, 캡처해서 복사해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 파트가 좀 다소 안 해보신 분들은 쉽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네이버에 가면 에, 한국식 주소를 쭉 치고 영어 주소로 변환 그 우측에 영어 주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영어 주소로 쫙 변환이 돼서 나오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에, 제일 좋은 거는 이걸 잘 다루시는 분한테 한 번 내지 두 번 1대1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난 다음에 대표님들께서 직접 해보시면 이거 그냥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어, 영어 주소로 변환하는 거 이게 또 보면 자주 쓰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한번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냥 다른 분들한테 계속 맡기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그걸 그대로 보고 다음에 두 번, 세 번 앉으셔서 그걸 쳐보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가장 쉽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소 기입하기는 예, 먼저 네이버에 가셔서 자신의 주소를 작성하고 한글로 주소를 작성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주소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 밑에와 같이 영문해가지고 쭉 주소가 뜨잖아요. 변환된 주소를 에, 복사를 해서 대표님들 카톡에 보내신 다음에 카톡에 있는 주소를 에, 복사해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개인정보란 개인 이름과 주소 거기에 입력하시면 가장 쉽게 이 파트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 주소는 어, 시, 도, 동, 면, 리, 호 이렇게 큰 줄기에서 어, 조그마한 그렇게 가지만 영어는 건물부터 시작해서
건물동, 그 다음에 시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소를 쓰는 그런 시스템이 상호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다음에 해외여행 나가실 때도 그 주소 가지고 가실 때,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가장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submit, 제출을 누르시면, 보안센터에 와 보시면 KYC 인증과 관련해서 pending이라고 하는 그런 영문으로 이렇게 계류 중, 대기 중, 뭐, 이게 다 떠 있습니다. 예, 요즘 펜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에서도. 그래서 MCC 카드를 다 KYC 인증까지 다 끝내고 공식 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마 대표님들 자산에 들어가셔서 OTP 등록하시고 인출을 누르게 되시면 500불에 대해서 역시 그 펜딩이 바로 승인 나기 전까지 펜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위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고 그것을 승인할 때까지 잠시 대기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펜딩입니다. 그래서 그 펜딩이라는 단어를 어, 이 보안센터 하면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다. 그래서 KYC 인증과 관련해서 이 승인이 나게 되면 역시 녹색으로 변하면서 펜딩이 사라지고 녹색 바탕에 체크 이 문의가 들어가면서 다음 단계인 OTP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펜딩 상태가 KYC 인증이 완료가 되게 되면 우측과 같이 녹색으로 변환이 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보안센터에 가셔가지고 이메일, SMS, KYC 최소 이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고 올해 메타 F그룹을 사랑하고 또 함께 하셨던 분들은 OTP 등록을 해야지만이 자산의 인출이라든지 입금 여러 가지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OTP 등록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KYC 인증에 대해서 깔끔하게 총 3단계에 걸쳐서 차분히 이렇게 하면 큰 문제 없이 정리가 될 것 같다. 또 KYC 인증과 관련해서 어, 여러 가지 등록상 복잡성과 어,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보다 더 나은 KYC 인증, 최소한의 시중은행에서 시행하는 그 정도 인증 단계로 간소화해서 시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어, 회사 정책에 대해서 가장 큰 핵심 공식적인 메타 F그룹의 강사 모집과 관련해서 2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강사로 선발되어서 어, 개인의
명예와 또 개인의 목표를 향해서 한번 달려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신규로 또 쉐어홀드에 대한 그런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 수, 수십에서 수백 개의 그 코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아신다면 그 코인에 대해서 빨리 접근이 되고 어, 그 코인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인에 대해서도 그 만들어졌을 때의 용도, 송금용이냐 아니면 결제용이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인가를 판단해 보시면 그 코인의 목적에 맞는 에, 생각을 반드시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KYC 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KYC 인증이 예, 어디 어느 곳에든지 다 KYC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KYC 인증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상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동일하게 진행을 해보시고 특히 주소 기입과 관련해서는 네이버에 가서 어, 잘 안 되신 분들은 한글 주소를 영어 주소로 변환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이걸 가지고 하시면 KYC 인증에 대해서는 무난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런 대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 이후 대표님들 나아가자 하는 그 목표 달성에 보다 더 좋은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항상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 항상 화이팅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대표님들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